새벽 5시, 마을 전체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전깃줄이 끊어진 듯 불이 꺼지고 어디선가 냉장 창고 경보음이 짧게 울렸다. 여름 끝자락, 수박과 배추가 꽉 들어찬 공동 저온 창고가 멈췄다. 해가 뜨기까지 2시간. 그 사이 온도가 오르면 올여름담으로 키운 것들이 한꺼번에 상할 수 있었다. 그때 도시에서 막 내려온 부부가 트럭에서 뭔가를 내렸다. 검은 케이스, 길게 감긴 케이블, 노란 스티커의 주의 문구. 남편이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했다. 예비 발전기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접지부터 잡을게요. 누전되면 다칩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다. 그걸 내가 알아? 도시 사람이라며. 남편은 대답 대신 접지봉을 땅에 깊게 박았다. 볼트가 도는 감각을 확인하듯 손가락 끝으로 금속을 톡톡 두드렸다. 아내가 옆에서 배선 표식 테이프를 붙였다. 빨강은 라인, 파랑은 중성, 초록은 접지. 헷갈리면 큰일 나요. 발전기가 두둥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부릉. 잠깐의 떨림 뒤 저온 창고 실내기의 팬이 다시 회전했다. 온도계의 붉은 표시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침 바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창고 안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저 사람들 진짜 준비해왔네. 이 이야기는 도시에서 내려온 귀촌 부부의 노후 적응기입니다. 낯선 땅에서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 관계가 일상이 되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마을에 처음 인사하던 날, 회관은 소란스러웠다. 서울 사람은 오래 못 버텨. 농사, 유튜브 보고 배우는 거 아냐. 짧은 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부부에겐 칼끝처럼 와 닿았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배우겠습니다. 한 자리만 내주십시오. 아내는 준비해 온작은 노트를 펼쳤다. 물길 지도, 공동작업일, 수확 일정, 장터 날짜. 적어도 일정을 존중하는 태도만큼은 도시에서 가져온 유일한 장점이었다. 첫 주는 엉망이었다. 호미질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금세 굳었다. 아내의 손바닥엔 하룻밤새 상처가 깊게 잡혔다. 그럼에도 다음 날 부부는 시간에 항상 먼저 도착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용 창고 앞을 쓸고 상자 라벨을 다시 붙였다. 이웃들은 대놓고 칭찬하진 않았지만 지나가며 한 번 더 쳐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정전이 왔다. 발전기를 돌리고 온도를 붙들어 매자 안도의 숨이 회관까지 퍼졌다. 어르신이 물었다. 그걸 어디서 배웠나? 건설 현장 안전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남편이 짧게 답했다. 농사는 모릅니다. 대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압니다. 그날 오후 부부는 저온 창고 비상 매뉴얼을 만들었다. 발전기 사용 법접지, 순서, 과부하 기준, 예비 연료 보관 위치 소량, 온도 상승 시 임시 배치 동선, 연락망, 누가 누구에게 전파하는지. 아내가 칠판에 간결한 화살표를 그리자 청년 농부가 중얼거렸다. 이게 필요했는데 아무도 안 만들었네. 해가 기울 무렵 회관 게시판에 A사 5장짜리 매뉴얼이 붙었다. 떠드는 사람은 없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부터 찍고 갔다. 둘째 주는 장터 준비였다. 마을에서 키운 걸 직접 내다 팔아야 현금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계산대는 매번 혼란이었다.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과 거스름돈 실수, 현금 계좌 간편 결제의 뒤엉킴. 부부는 밤새 작은 정리판을 만들었다. 품목별 가격표, 묶음 할인, 오늘의 재고량, 그리고 QR 결제판. 장터날 아내는 앞치마, 주머니에 모바일 보조 배터리와 영수증 스탬프를 챙겼다. 어르신, 이거 찍으면 자동으로 입금돼요. 숫자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처음엔 모두가 난색을 표했다. 나는 현금이 편해. QR은 젊은 사람이나 쓰는 거지. 아내가 미소 지었다. 같이 해볼게요. 안 되면 제가 대신 눌러드릴게요. 오전이 끝나갈 즈음 계산대 앞줄이 사라졌다. 거스름돈을 찾느라 허둥대는 시간이 사라졌고 누가 얼마를 사갔는지
장부가 자동으로 남았다. 어르신이 휴대폰을 물끄러미 보더니 말했다. 내 통장에 들어온 거. 이거 지금 바로 찍히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오하고 탄성을 터뜨렸다. 그날 장부엔 작은 메모가 붙었다. 실수 줄이는 방법 현금 계좌 QR 동선 분리. 누군가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떼어 가 주머니에 넣었다. 셋째 주, 할머니 하우스에서 일이 터졌다. 낮에 잠깐 잠든 사이 가스레인지가 켜진 채였다. 연기가 스멀스멀 카페트 밑으로 번졌다.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이웃이 부부를 불렀다. 문이 안 열려. 할머니가 안에서 기침만 해. 남편이 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더니 힌지 쪽 나사를 풀었다. 강제로 부수면 손이 다쳐요. 경첩만 빼면 문은 살아있습니다. 문이 툭 하고 빠졌다. 아내는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안으로 들어가 가스 밸브를 잠갔다.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틀었다. 어르신이 숨을 고르자 아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다음엔 타이머 있는 가스 밸브로 바꿔드릴게요. 요일 정해서 제가 청소도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회관 게시판에 또 하나가 붙었다. 1인 가구 안전점검표, 가스 타이머 밸브, 욕실 미끄럼 방지, 약 봉투 유통기한, 야간 조명 위치. 체크박스 옆에는 가능하면 같이 하자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도시 사람 치고 참 시끄럽게 굴지. 누가 투덜거렸다. 바로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근데 꼭 필요했던 시끄러움이었네. 마을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부부가 속도를 바꾸지 않은 채 대신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웃의 일정에 맞춰 일하고 어르신의 걸음에 맞춰 말하고 회의에서 말이 겹치면 말을 아끼고 대신 문서와 표식을 남겼다. 말은 모서리가 있지만 문서는 모서리가 없다는 걸 부부는 도시에서 오래 배웠다. 그리고 가을 맞이 공동작업일. 올해 처음 해보는 양파 건조장 바닥 공사가 잡혔다. 골조는 벌써 세워졌지만 바닥 수평이 삐뚤었다. 트롤리를 밀면 한쪽으로 쏠리게 생겼다. 남편이 줄레벨을 꺼냈다. 한쪽이 12mm 올라가 있어요. 몰타를 얇게 채우면 금방 갈라집니다. 홈을 내서 한 번에 메우죠. 말 대신 분필선을 바닥에 그렸다. 아내가 작업 순서표를 클립보드에 꽂아 돌렸다. 분진 제거 2 프라이머, 도포 3홈 매꿈 4 몰탈 레벨링 5 스문 4시간 건조. 누군가 킥킥 웃었다. 이 사람들 현장 소장 같네. 다 끝나고 카트를 밀어보니 바퀴가 딱 직선으로 움직였다. 어르신이 못 들은 척하며 한마디 했다. 이제 허리 덜 아프겠네. 그날 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여보, 오늘 도와달라는 말 처음으로 들었어. 아내가 웃었다. 우린 도와줄 자격을 얻는 중이야.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큰일이 남았다. 송장 프린터가 없는 우리 마을은 장터가 끝나면 늘 택배줄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주소를 쓰고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끈을 묶고 그 사이 아이들은 지루해하고 어른들은 어깨가 굳었다. 부부가 공동 포장일을 제안했다. 주말 오전 2시간만 같이 모여 해요. 품목별로 바코드를 만들고 공동 라벨 찍으면 줄이 반으로 줄어요.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그게 되나? 우리가 그런 걸 해? 한 번만 해봅시다. 아내가 말했다. 안 맞으면 접어요. 대신 한 번은 같이 해주세요. 첫날 모두 어색했다. 둘째 날 일이 2배 빨라졌다. 셋째 날 아이들이 라벨을 척척 붙였다. 할머니, 이건 상추니까 초록 스티커예요. 웃음이 곳곳에서 튀었다. 이웃들의 표정에서 피로 대신 재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상자를 트럭에 올리자 기사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여긴 물건이 정리가 되네요. 시간 절약됩니다. 그 말은 이 마을이 시스템을 가진 곳이라는 외부의 첫 인정이었다. 눈이 내리던 날 밤 회관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감자 몇 개 삶아와 나눠 먹고 누구는 얇은 김을 구웠다. 올해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서울 사람은 오래 못 버틴다고 했지. 어르신이 스스로의 말을 받아 웃었다. 근데 내가 발전기 돌렸지.
바닥 수평 맞췄지. 택배 라벨까지 만들었지. 내가 틀렸네. 조용히 있던 이웃이 보태 말했다. 나는 그 QR 결제. 이제 그거만 쓴다. 웃음이 퍼졌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였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땅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할 일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노후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따뜻한 박수. 마을 사람들은 자리 대신 역할이라는 말을 오래 굴려보았다. 밤이 깊었다. 돌아오는 길, 부부는 발자국 소리만 남긴 채 걸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린 뭘 가져다 준 걸까? 남편이 대답했다. 서류 한 장, 표식 하나, 사용설명서 한 묶음. 사람들이 이미 잘하고 있던 걸 편하게 하게 만든 것.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내일도 설명서를 만들자. 혼자 잘하는 법이 아니라 같이 쉽게 하는 법. 집 마당에 얇은 눈이 쌓였다. 부부는 장화를 벗으며 동시에 웃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든다. 그 말이 오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장터 준비를 앞둔 밤, 부부의 작은 집 창문엔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재활용 박스, 수첩, 그리고 손바닥만 한 전자기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남편은 낡은 노트북을 켜고 품목별 가격표를 입력했다. 상추 한 묶음 2,000원, 감자 한 봉지 5,000원, 고추 한 바구니 10,000원. 아내는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여보, 가격표를 굳이 컴퓨터로 만들어야 해. 그냥 손으로 써붙이면 되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손으로 쓰면 매번 틀려. 사람마다 글씨가 다르면 헷갈리고 장터에선 계산이 쏟아지니까 질서가 있어야 돼. 아내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도시에서 살던 시절 하루에도 수십 번 쏟아지는 보고와 결제 속에서 틀린 숫자 하나가 얼마나 큰 문제로 이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티커 용지 위에 작은 사각형을 붙였다. 그럼 내일은 이걸 붙이는 게 내 몫이네. 책상 옆에는 또 하나의 낯선 물건이 있었다. 흰색 플라스틱 판. 그 위에 검은 네모가 인쇄된 것. 아내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그 네모를 가리켰다. QR 결제 마을 분들이 이걸 받아들일까? 남편은 짧게 웃었다.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 근데 선택지는 있어야지. 돈이든 카드든 QR이든 사람들이 편한 걸 고르게. 장터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 키운 채소와 과일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낡은 트럭, 손수레, 그리고 자전거 뒤에 매단 상자까지 곳곳에서 땀, 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퍼졌다. 부부도 준비한 박스를 들고 장터에 도착했다. 아직 자리가 정해지지 않아 망설이는데 청년 농부가 다가왔다. 여기 옆에 비어 있어요. 도시에서 왔다고 해서 따로 뺄 순 없으니까. 그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짧은 호의가 담겨 있었다. 아내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자리 위에 상추, 감자, 고추가 차례로 올려졌다. 그 위로 깔끔하게 인쇄된 가격표가 하나씩 붙었다. 옆자리 어르신이 힐끔 보며 말했다. 컴퓨터로 뽑았나 보네. 글씨는 또박또박한데 뭐 저런 게 다 필요하다고. 말끝은 시큰둥했지만 손은 슬며시 자기 종이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를 가렸다. 장터가 열리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쏟아졌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 구경 온 관광객까지. 순식간에 계산대 앞은 혼잡스러워졌다. 상추 2묶음 얼마요? 5,000원입니다. 아내가 답하며 QR판을 내밀었다. 손님은 멈칫했다. 난 이런 건 몰라. 괜찮습니다. 현금도 돼요. 아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지갑을 받아들었다. 옆에서 기다리던 젊은 손님이 대신 QR을 찍었다. 띠릭 됐습니다. 바로 입금됐어요. 화면에 5,000원 입금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 어르신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진짜 바로 들어왔네? 옆에서 듣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거스름 돈 안 줘도 되네? 숫자 헷갈려서
2번 계산할 일도 없고. 어르신이 잠시 침묵하다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모르겠네. 그래도 편하긴 하겠어. 하지만 문제는 금세 터졌다. 점심 무렵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내의 손이 흔들렸다. 고추 3바구니를 계산하다가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다. 화면에는 10,000원 입금이 떴지만 실제로는 15,000원이 맞았다. 손님은 영수증을 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값이 다른 거 아닌가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옆에 있던 어르신이 곧장 말했다. 거봐라. 괜히 기계 들여와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남편이 얼른 다가와 손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추가로 5,000원 더 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불편하시면 그냥 10,000원만 받겠습니다. 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다. 아니요. 제가 맞게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인정하니 믿음이 가네요. 그는 흔쾌히 5,000원을 더 내밀었다. 공기가 다시 풀렸다. 아내는 손을 덜덜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 배운 거지. 실수는 줄이면 되고 정직은 쌓이면 돼. 해가 기울 무렵 장터의 인파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부부의 상자 안에는 거의 비어 있었다. 초라한 매상이 될 거라 걱정했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QR을 찍고 갔다. 저녁 회관에서 열린 짧은 모임.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 현금이 편하다. 그렇지만 오늘 장터 줄이 덜 늘어서 좋긴 했어. 다른 이가 보탰다. 실수는 있었지만 오히려 바로 인정하니까 신뢰가 가더라고. 도시 사람도 사람이지 뭐. 짧은 말들이었지만 부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오늘 우리 조금은 인정받은 걸까? 남편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줄을 줄여낸 날이야. 사람들은 그걸 기억할 거야. 부부의 집 창문 불빛은 다시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이번엔 실수 줄이는 방법이라는 작은 제목이 종이에 적혔다. 현금, 계좌, QR 동선 분리, 금액 입력 후 반드시 서로 확인. 장부를 종이와 전자로 동시에 기록. 아내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여보, 오늘은 힘들었지만 우리만의 역할을 찾은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가진 건 몽사 기술은 아니지만 정리하는 힘은 있잖아. 노후도 아마 그 힘으로 지켜야 할 거야. 장터가 끝나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고 공터엔 아직 비닐봉지와 상자가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부부는 묵묵히 그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냥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장바구니에 종이컵을 차곡차곡 눌러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오늘은 실수도 했고 괜히 기계 들여왔다고 손가락질만 받았네. 남편은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람들은 다 봤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인정한 것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도. 아내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이미 산 뒤로 기울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몇 개가 어슴풀에 빛나고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서러울까? 우리가 뭘 해도 도시 사람이라는 말로 덮어 씌워지는 것 같아.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러운 건 당연해. 하지만 서러움이 오래가면 우리만 무너져. 오늘은 그냥 한 걸음 내디딘 날로 기억하자.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어르신 몇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부부가 장을 보러 지나가자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QR이니 뭐니?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 사는 법이 따로 있는데 그래도 손님 줄은 덜 섰잖아. 그건 인정해야지. 그건 그렇지만 오래 못 가. 도시 사람들은 결국 떠나. 그 말은 직접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었지만 바람의 섞여 귀에 들어오는 순간 아내의 발걸음이 멈췄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냥 지나쳤다.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장바구니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날 저녁 부부의 집 창문 불빛은 또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엔 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 밑엔 빼곡한 메모들이 이어졌다. 금액 입력 후 반드시 2번 확인. 현금 계좌 QR 동선 분리. 거스름돈은 계산 담당자가 아닌 보조자가 체크. 계산 마감 후 합계 비교. 아내는 펜을 내려놓고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다. 작은 상처들이 흙빛으로 굳어 있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마을 방식에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우리가 가진 건 농사 기술이 아니야. 대신 정리하는 힘은 있잖아. 그 힘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야 진심이 통하지. 아내는 눈가가 젖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만의 자리. 우리가 찾아야지. 며칠 뒤 청년 농부가 집 앞에 들렀다. 작은 바구니에 막 딴 토마토 몇 개가 담겨 있었다. 장터에서 QR 보여주던 거 나도 배워보고 싶어요. 부부는 잠시 놀라 눈을 마주쳤다. 청년은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다. 어르신들 앞에선 괜히 말하기 어려운데 사실 나도 손님 몰릴 때 정신없거든요. 아내는 조심스레 웃으며 바구니를 받았다. 그럼 내일 저녁에 집에 와요. 같이 해봐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작은 균열이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는 잠자리에 누워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오늘 우리 편이 생긴 것 같아. 남편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직 멀었지만 작은 편이라도 시작이야. 노후는 결국 혼자 버티는 게 아니니까.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밤을 채우고 있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다. 여름 한날, 태양은 지붕 위에서 맹렬히 내려쬐고 있었다. 부부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 마을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가스 냄새야. 가스가 샌다.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의 집에서 가스통을 갈던 중 밸브가 고장 나버린 것이다. 흰 연기와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멀찍이 물러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당장 가스통이 터지면 큰일이었다. 아내는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 저건 위험해. 그냥 기다리면.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시간이 없어. 그는 곧장 달려들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주변 어르신들이 소리쳤다. 가지 마. 터지면 어쩌려고. 남편은 가스통을 껴안 듯 붙잡고 몸을 돌렸다. 눈물이 날 만큼 강한 냄새가 눈을 찔렀다. 손끝은 이미 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스패너 좀 갖다 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청년 농부가 달려왔다. 손에는 낡은 공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여기요. 남편은 손에 쥐고 힘껏 밸브를 돌렸다. 쇳덩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고 순간 가스가 더 강하게 뿜어져 나왔다. 옆에서 아내가 헝겊을 들고 밸브 주위를 꽉 눌렀다. 여보, 조금만 더. 마침내 딸깍 밸브가 완전히 닫히며 소리가 멎었다. 순간 공기 전체가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눈빛이 부부에게 쏠렸다. 남편의 이마는 땀과 눈물, 그리고 기름 냄새로 뒤섞여 있었다. 아내는 헝겊을 내려놓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괜히 손댔다가 마을을 태울 뻔했네. 정말 고맙네. 아니면 다들 큰일 날 뻔했어.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눈치를 보다가 이윽고 몇몇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수고했네. 아니, 겁도 없이 덤비네. 대단하네.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속엔 어제와는
다른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내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남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정말 무모했어. 만약 그게 터졌다면. 남편은 담담히 대답했다. 알아. 근데 누군가는 해야 했어. 노후라는 게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같이 버티는 거더라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제 조금은 이 마을의 사람이 된 걸까?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다. 아직 멀었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았어. 그 순간 멀리서 개구리 울음이 퍼져왔다. 흐린 여름 하늘 아래 부부는 처음으로 위험 속에서 쌓아올린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가스 사건이 있던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부부가 장을 보러 나서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는 고생했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지금껏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 무겁고 따뜻했다. 아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이 안 나서. 그러나 모든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다른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운이 좋아서 막은 거지.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괜히 끼어들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아내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물었다. 여보, 우리가 괜히 나선 건 아니었을까?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누군가 해야 했던 일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잘못됐다면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마워하지는 않았을 거야.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다. 이번엔 장마 대비 논둑 보수와 하천 정비가 의제였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비가 오면 또 논이 잠길 거야. 미리 손을 봐야지. 지난번에도 고생했잖아. 올해는 더 튼튼히 막아야 해. 그때 한 어르신이 부부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서 온 분들, 지난번 가스 사건 때 보니 힘도 있고 용기도 있더라고. 이번 일에도 같이 해보는 게 어때?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부에게 쏠렸다. 아직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함께 하자는 제안 자체가 이미 변화였다. 아내는 당황해 손을 모았다.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당연히 해야죠. 저희도 이 마을 사람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농사도 서툰데 논둑 같은 건 더 어렵잖아.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빛이 논두렁 위로 길게 퍼지고 있었다. 할 수 있냐 없냐 보다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 마을은 지금까지도 서로 힘을 모아 살아왔잖아.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여전히 무거웠다. 우린 아직 시험대 위에 있구나. 가스 사건 하나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 그날 밤, 집 마루에 앉아있던 부부는 흐르는 개울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눴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사실 두려워. 사람들이 언제 또 등을 돌릴지 모르겠어.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 노후는 결국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거라 했잖아. 우리가 계속 버티고 진심을 보이면 언젠가는 이 마을도 우리를 받아줄 거야. 아내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잠시 위안을 찾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울음이 겹쳐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낯설었지만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구름이 잔뜩 낀 날 아침, 마을 회관 앞에는 삽과 곡괭이, 자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논둑 보수를 위한 날이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청년 농부도 허리춤에 장갑을 꽂고 있었다. 부부도 서둘러 도착했다. 남편은 손에 낡은 작업 장갑을, 아내는 작은 수건을 머리에 둘렀다. 낯설지만 단단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물기를 새로 내고
논둑을 더 튼튼히 다질 겁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일이 고되니 힘 합치지 않으면 못 끝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논둑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지난 장맛비에 흙이 쓸려 내려가 군데군데 틈이 생겨 있었다. 물이 새어 들어오면 논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남편은 곧장 곡괭이를 들고 무너진 자리를 파내기 시작했다. 돌멩이와 젖은 흙이 뒤섞여 한 삽 뜨기도 힘들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아내는 손수레를 밀며 자루를 나르고 흙을 퍼 담아 옮겼다. 손바닥이 금세 까지고 물집이 잡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옆에서 어르신 한 분이 힐끔 보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할 줄은 몰랐네. 다른 이가 받아쳤다. 버티는지 보자고. 며칠 못 가서 포기할 거야. 그 말은 날카롭게 꽂혔지만 부부는 들은 채하지 않았다. 대신 삽질에 더 힘을 줬다. 한낮이 되자 햇볕은 머리를 내리치고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남편은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삽질을 이어갔다. 등은 이미 땀에 흠뻑 젖었고 손가락은 굳은 살로 갈라졌다. 아내도 손수레를 끌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순간 청년 농부가 다가와 흙자루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내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청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혼자 하기엔 무겁잖아요. 그 작은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자루를 옮기자 금세 흙더미가 쌓여갔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 저렇게 땀 흘리는 거 보니 마음이 달라지네. 짧은 말들이 흘러나왔지만 부부의 귀에는 오래도록 울렸다. 아내는 삽을 움켜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자부심이 피어올랐다. 작업이 끝날 무렵 논둑은 제법 단단히 다져져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지며 허리를 두드렸다. 그날 부부는 처음으로 함께 일했다는 기억을 나눌 수 있었다. 저녁, 집 마당. 아내는 손에 연고를 바르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오늘 사람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 땀이 말해줬지. 우리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내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조금씩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멀리서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부의 가슴은 고단했지만 묘하게 든든했다. 작업이 끝난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회관 앞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잔씩을 나눴다. 부부도 초대받았지만 처음엔 망설였다. 혹시 또 괜한 소리를 듣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장이 손짓하며 말했다. 같이 앉으세요. 오늘은 모두 수고했으니까. 부부는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어르신 한 분이 입을 열었다. 낯선 땅에서 힘들 텐데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하더구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묻어 있었다. 아내는 순간 눈가가 젖었다.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배우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멀찍이 앉아있던 몇몇은 여전히 속삭였다. 한두 번으로는 몰라. 꾸준히 해야 알지. 도시 사람들은 오래 못 버텨. 그 말은 귀를 스쳤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부부는 묵묵히 잔을 비웠다. 그래, 아직은 시험대 위.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논둑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아내가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비록 완전히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우리도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은 땀을 흘렸잖아. 아내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논 위로 흩어져 있었다.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언젠간 다 알게 되겠지?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우리 노후는 여기서 버텨내는 거니까. 며칠 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마을을 긴장시켰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지난 장맛비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논과 밭, 집 담벼락까지 물에 잠겼던 기억이 선명했다. 아내는 부엌에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손을 멈췄다. 여보, 또 큰 비가 온대. 남편은 잠시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번에는 준비해야 돼.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걸 다 써먹어야 할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벌써 잔뜩 흐려 있었다. 바람도 조금씩 거세지고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개구리 울음이 들려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내가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이번 비에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에는 다르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할 거야. 아내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작은 안도감을 얻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가 몰려오기 전 부부의 노후는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었다. 토요일 새벽,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다. 처음엔 장대비 같더니 이내 천둥이 울리며 하늘이 갈라졌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대문을 열었다. 순식간에 신발이 젖을 만큼 빗물이 골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논둑에서 물이 터져나오면 지난번처럼 마을 전체가 잠길 수 있었다. 아내도 우비를 챙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지금 나가야 해. 이번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삽과 자루를 챙겨 어둠 속을 달렸다. 회관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비는 눈을 뜨기 힘들 만큼 퍼부었지만 사람들은 우비 위에 삽을 메고 논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장이 소리쳤다. 논둑이 무너지고 있어. 서쪽 둑부터 막아야 해. 부부는 사람들 틈에 섞였다. 누군가는 삽으로 흙을 퍼담았고 누군가는 자루를 메고 달렸다. 남편은 곧장 흙더미 속으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자루를 붙잡았다. 물살에 휩쓸릴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내도 호스를 붙들고 물기를 돌렸다. 손톱 밑까지 지늘기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으로 번쩍였다. 더 가져와. 아직 틈이 커. 청년 농부의 목소리가 빗속을 갈랐다. 순간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거센 물이 몰려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틈에 남편이 몸을 던졌다. 자루를 메워 구멍을 막으며 버텼다. 물살이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여보, 뒤에서 잡아줘. 아내가 달려와 그의 허리를 붙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빗속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균형을 잡았다. 그 순간 다른 주민들도 달려와 줄지어 자루를 던졌다. 하나둘 무너진 틈이 막혀갔다. 몇 시간이 흘렀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지만 논둑은 무너지지 않고 버텼다. 사람들의 얼굴은 흙과 빗물로 뒤덮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됐다. 살았다. 누군가 외치자 회관 앞까지 함성이 퍼져나갔다.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이번엔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이 마을이 우리 집이야. 비가 잦아든 늦은 오후, 주민들은 함께 모여 따뜻한 국밥을 나눠 먹었다. 어르신이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너희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말할 게 없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부부의 가슴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아내는 눈물이 흘러내려 국밥 위에 떨어졌다. 여보, 드디어 인정받은 거야.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오늘을 평생 잊지 말자. 노후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라는 걸. 비가 완전히 그친 건 이틀 뒤였다.
마을 골목마다 물자국이 남았고 논두렁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밝았다. 무너질 뻔한 논둑을 지켜낸 그날이 모두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다. 평소라면 농사 이야기, 물길 관리, 사소한 마찰로 채워졌을 회의였지만 오늘만큼은 공기가 달랐다. 이장은 모두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난 폭우를 잊지 못할 겁니다. 논이 잠길 뻔했지만 다들 끝까지 버텼습니다. 특히 이장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부부에게 향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두 분. 몸을 던져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번엔 정말 큰 피해가 났을 겁니다.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눈길이 부부에게 쏠렸다. 아내는 긴장으로 손을 꼬았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저희는 그저 함께 살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그때 가장 고집스럽던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누구보다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입을 기다렸다. 나도 처음엔 저 사람들이 못 버틸 거라 생각했어.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곧 떠나겠지 하고 말이야. 하지만 지난번 비에서 봤어. 흙자루를 안고 버티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어. 그게 진심이 아니면 뭐시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울렸다. 이제 우리 마을 사람으로 인정해야지. 더는 이방인 취급해선 안 돼. 순간 회관 안에 잔잔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청년 농부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함께 사는 식구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회관을 가득 메웠다.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다. 남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부부를 둘러싸며 말을 건넸다. 앞으로 힘들면 같이 하자고. 이제는 내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똑같아. 잔치 때 얼굴 안 빼면 되지. 짧은 농담과 웃음이 오갔다. 그것은 진짜 식구에게만 건네는 말들이었다. 아내는 속삭였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마을 사람이 된 거야.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이 진짜 노후의 시작 같아. 밤, 집 마당에 앉아 부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은 유난히 선명했고 공기는 평화로웠다. 아내가 말했다. 처음 내려왔을 때 생각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는데 이젠 웃음으로 맞아주잖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후가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외로움 때문이었지. 오늘 난 그걸 확실히 알았어. 아내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웃었다. 맞아.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으니까.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풀벌레 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부부의 가슴은 고단했지만 누구보다 든든했다. 폭우가 지나간 뒤 마을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논에는 다시 물이 고르게 퍼졌고 밭에는 파릇파릇한 싹이 올라왔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여유가 조금씩 건져갔다. 부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장터에 나가면 더 이상 어색한 시선이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상추 얼마예요? 아, 이 집 감자가 맛있다던데. 아내는 깜짝 놀라 웃으며 대답했다. 직접 기른 거라 신선해요. 조금만 맛보고 가세요. 주민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처음 장터에 나갔을 때의 싸늘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한 거래와 웃음이 오가는 자리로 바뀌고 있었다. 어느 날 청년 농부가 밭을 매다가 부부를 불렀다. 여기 잡초가 너무 많죠? 혼자 하긴 벅찰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남편은 얼떨결에 삽을 들었고 아내는 장갑을 끼고 고랑에 무릎을 꿇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잡초를 뽑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서울에선 이런 일 해보신 적 없죠? 없죠. 대신 매일 야근만 했어요. 하하. 여긴 야근 대신 잡초가 쌓입니다. 웃음이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들판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저녁이면 어르신들이 부부를 불렀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수 있겠나? 집수리 좀 해야 하는데 젊은 힘 보태주게. 부부는 서툴지만 기꺼이 나섰다. 김장 담그는 날에는 고춧가루 냄새 속에서 손을 빨갛게 물들였고 지붕을 고치는 날에는 망치질 소리에 땀을 흘렸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조금씩 배웠다. 도시에서 몰랐던 농사의 기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서로의 삶을 나누는 방법을. 어느 늦은 밤, 마을 공터에서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음식과 술을 나누며 노래를 불렀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도 불러주네. 이제 진짜 식구 맞나봐.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우린 이곳에서 함께 늙어갈 거야.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은 부부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앞으로 오래 같이 살자고. 이제는 우리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다. 남편은 웃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내가 속삭였다. 노후는 결국 운이 아니라 사람이네. 우릴 둘러싼 관계가 곧 재산이고 울타리였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든다. 이제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아.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울음이 겹쳐 들려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이제 그 소리조차 두 사람의 노후를 지켜주는 음악 같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어느 날, 마을은 수확철 준비로 분주했다. 벼이삭은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였고 밭에는 고추와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부부는 이웃들과 함께 낫을 들고 논으로 나섰다. 이젠 서툴지 않았다. 손끝엔 굳은 살이 단단히 자리 잡았고 몸짓에는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옆에서 어르신이 말했다. 이제 진짜 농사꾼 다 됐네.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요. 그러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배우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그게 노후를 지키는 힘이야. 저녁, 수확한 벼를 자루에 담아 회관 앞에 쌓았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남편은 잠시 자리를 비켜나와 마을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봤다. 곁에 선 아내가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이곳에 내려온 이유. 노후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심는 거였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돈이 울타리가 아니라 사람이 울타리였지. 우린 이웃과 함께 늙어가며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부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적셨다. 밤이 깊어가자 잔치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속에는 환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관계라는 이름의 등불이었다. 아내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든다. 이제 우린 그 길 위에 있어.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노후는 든든해. 왜냐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가을밤의 별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마지막 교훈. 노후는 땅과 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건 관계와 공동체입니다. 귀초는 새로운 집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노후에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